어릴 때 한 번쯤 해봤던 그 보드게임, 지금 다시 꺼내도 정말 재미있을까요? 수많은 신작 게임이 쏟아지는 시대에 20년 넘게 살아남은 게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억 보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해도 여전히 잘 만든 게임일까요? 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고 가볍게 시작했는데 끝나면 승부욕이 남는 게임. 오늘 영상에서는 카르카손이 왜 아직도 선택받는지, 지금 30대가 다시 해볼 가치가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드게임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직접 해보고 직접 느낀 게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르카손은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보드게임입니다. 1천만 장 이상 판매되었다는 기록은 이 게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검증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미 수많은 리뷰가 존재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카르카손을 이야기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것을 두고 클래식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식 자동차를 떠올려 보면 감성은 뛰어나지만 관리가 까다롭고 실사용에는 불편함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카르카손 역시 그런 추억 보정의 게임일까요? 꺼내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하면 기억보다 밋밋한 게임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보드게임 환경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을 가진 작품일까요? 카르카손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기에 딱 좋은 게임입니다. 규칙은 단순하지만 선택은 가볍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마다 무작위로 타일을 한 장 뽑아 기존 타일에 연결합니다. 도로는 도로끼리, 도시는 도시끼리, 초원은 초원끼리 이어져야 하며 퍼즐처럼 맞물려야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타일을 내려놓은 뒤에는 미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미플은 도로, 도시, 수도원, 초원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점수를 획득합니다. 이 작은 나무 인형 하나가 게임의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참고로 미플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카르카손을 플레이하던 중 탄생한 단어라는 점도 이 게임의 상징적인 역사입니다. 카르카손의 점수 구조는 직관적입니다. 도시는 완성 시 타일 한 칸당 2점을 얻고 도로는 끝이 연결되면 점수를 받습니다. 수도원은 주변 8칸이 모두 채워지면 9점을 획득합니다. 초원에 놓인 농부는 게임이 끝날 때 점수를 계산하며 이 규칙 하나만으로도 게임의 전략적 깊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점수를 얻으면 미플이 다시 손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즉, 자원을 언제 회수하고 어디에 다시 투자할지 끊임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게임은 모든 타일이 소진되면 종료되며 마지막 점수 계산까지 진행된 후에야 승자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카르카손은 단순히 타일을 놓는 게임이 아닙니다. 운과 선택, 타이밍과 눈치 싸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카손의 진짜 매력은 실제 플레이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이 게임은 겉으로 보면 매우 평화롭고 느긋한 인상을 줍니다. 프랑스 시골을 산책하듯 타일을 하나씩 놓아가며 지형이 넓어지는 모습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턴만 지나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어디에 타일을 놓을지, 미플을 지금 써도 되는지 아니면 아껴야 하는지에 따라 게임의 흐름이 크게 갈립니다. 운으로 뽑은 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택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완벽한 한 수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카르카손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도시와 도로를 공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상대의 도시에 미플을 슬쩍 얹어 공동 소유를 만들거나 타일을 이용해 도시를 연결하면서 점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했던 게임은 갑자기 전략 게임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특히 도시를 두고 벌어지는 미플 싸움은 이 게임의 긴장감을 책임지는 요소입니다. 서로 미플을 회수하지 못한 채 묶어두려는 시도가 반복되며 작은 선택 하나가 게임 끝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선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이 카르카손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점수를 중간중간 공개적으로 계산하지만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계산되는 농부 점수는 판세를 완전히 뒤집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카르카손은 분석 마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규칙이 단순하고 선택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차례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덕분에 게임 중 대화가 끊기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기기에 매우 적합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플레이 인원에 따른 변화도 카르카손의 강점입니다. 2인 플레이에서는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치밀한 싸움이 펼쳐지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예측 불가능성과 인터랙션이 강조됩니다.
특히 도시와 도로를 공유하는 상황은 인원이 많을수록 더 자주 발생합니다. 연령대에 따른 조절도 유연합니다. 처음 접하는 플레이어나 어린 플레이어와 함께 할 때는 농부 규칙을 제외해도 게임의 재미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규칙을 하나만 빼도 난이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며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르카손은 단순함 속에 다양한 선택과 긴장감을 숨겨둔 게임입니다. 카르카손이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이유는 기본 구성만으로도 완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포함된 미니 확장 요소들은 게임의 흐름을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할 요소는 리버 확장입니다. 리버 확장은 게임 시작 시 강을 따라 타일을 배치하며 맵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초반부터 지형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특정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시작 패치가 형성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이제는 이 확장 없이 카르카손을 시작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에봇입니다. 에봇은 수도원이나 정원에만 배치할 수 있는 특별한 미플입니다. 이 미플의 핵심은 점수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에봇은 언제든 회수하며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도 소소한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의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물의 품질 또한 카르카손의 강점입니다. 타일은 두께감이 있고 반복 플레이에도 쉽게 마모되지 않습니다. 미플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색상이 명확해 한눈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테이블 위에 지도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은 시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존재할 수 있지만 현재 버전의 선명한 색감은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오래된 감성에 머무르기보다 현대적인 방향으로 조정된 점은 새로운 플레이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카르카손은 가족 게임으로서 매우 뛰어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 요소가 존재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력 차이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은 인원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2인부터 다인원까지 각기 다른 재미를 제공하며 초보자와 숙련자가 함께 즐겨도 큰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입문용 보드게임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카르카손은 첫 보드게임으로 추천하기에 가장 안전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여러 게임을 경험한 이후에도 다시 꺼내게 되는 드문 작품입니다. 단순함과 깊이, 운과 전략, 경쟁과 여유가 균형 있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르카손은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작품이며 보드게임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오랜 취미가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카르카손은 화려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자꾸 다시 생각나는 게임입니다. 규칙은 단순한데 선택은 가볍지 않고 플레이할수록 사람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테이블 위에서 살아남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보드게임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직접 해보고 남은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